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폴랜담 대 네이메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폴랜담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테세와 헤렌벤 연전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전반기에만 해도 홈에서 꾸준하게 승점을 따냈고 골이 나왔는데 최근 침체가 극심하다. 뮤우렌과 잭 부스 등 공격진에서는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 라인도 무너진 상황이다. 네이메어는 주중에 네덜란드컵 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경기 이후 휴식일이 있었기에 이 경기에도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하는 등 상승세를 타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체리와 사노 등 2선 공격수들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네이메언의 승리를 본다. 원정 일정이 부담일 수는 있지만 상대는 최근 경기력 저하가 극심하다. 또 폴랜담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기에 라인을 올릴 것이고 역습 상황에서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다. 오가와와 한센 등 원정팀 공격진에는 역습을 해결할 선수들이 충분히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졸전 끝에 아우크스부르크에 패했다. 90분간 상대에게 압도당한 경기였기에 한 골차 패배가 다행일 정도였다. 단, 그 경기는 주중 유럽 대항전 플레이오프 일정이 있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살라이와 그레고리치, 그리포가 3톱으로 나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뮌헨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레버쿠젠과 뮌헨에 연패하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기 직전이었는데 역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뮌헨 첫 시즌 리그 27골을 기록 중인 해리 케인이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 중이다. 이 경기에는 징계를 마친 우파메카노가 돌아와 김민재와 수비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다음 주 중에 라치오와 챔스 16강 2차전 일정이 있지만 홈 경기기의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또 장기 결장자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고레츠카와 라이머, 킴미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고 케인과 사네가 해결할 뮌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노는 화요일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에 패했다. 베테랑 볼란치인 루이스 알베르토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후반 상대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그로 인해 리그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번 홈 경기에 나선다. 그러나 홈이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음 주 중에 뮌헨 상대로 원정에서 챔스 16강 2차전이 준비되어 있기에 그 경기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밀란 역시 다음 주 중에 슬라비아 프라하와 유로파 16강 1차전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홈 경기인데다 라치오보다 이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기에 이 경기에 힘을 뺄 이유가 없다.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로프터스치크와 플리시치, 하파엘 레앙의 공격진이 총출동해 올리비에 지루의 뒤를 바칠 것이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뮌헨에 승리했기에 원정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오랜만에 챔스 8강으로 갈 수 있다. 때문에 챔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임모빌레와 귀행두지, 로마뇰리와 라차리 등이 벤치에 머물 가능성도 봐야 한다. 지루가 최전방에서 공중볼을 따내며 이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웨스트브롬 대 코번트리 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로미치는 6위권 팀들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5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사생과 입스위치 등 상위권 팀들에게 승리하지 못했지만 중하위권 팀들은 잘 잡아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맹추격 중이던 헐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펄롱이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추격자들과의 승점 차가 워낙 나지 않기에 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코번트리는 미럴과 스토크 등을 연파하며 흐름을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프레스턴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홈이었기에 내심 승리를 기대한 경기였는데 토마스와 빙크스 등 중앙 수비가 무너지며 3골을 헌납했다. 이 경기는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브로미치의 승리를 본다. 코번트리는 사카모토와 하지 라이트 등 후반기에 폼이 좋은 윙어들이 상대 측면을 잘 공략하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원 경기력 기복이 원정에서 심하기에 요쿠실루와 모아트가 버티는 홈팀 상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이다. 펠로우스와 디앙가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침투할 브로미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알메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타는 지난 카디스 원정에서 아스파스의 선제골 이후 추가골도 터뜨리며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후반 인저리 타임이 지난 후에도 3분 가까이 더 진행된 경기에서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때문에 3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강등권 커트라인에 머물고 있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다행인 건 아스파스의 컨디션이 올라온 데다 데라토레와 라르센의 지원도 확실하다는 점이다. 알메리아는 최근 3경기 연속 승점을 따냈다.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등 상위권 팀들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26라운드까지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유럽 빅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따내지 못한 팀이다. 루카 로메로가 직전 경기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다른 선수들은 여전히 부진하다. 셀타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는 남은 12경기에서 최소 6승 이상을 따내야 다음 시즌 라리가 잔류를 기대할 만하다.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나설 여유가 없다. 바바와 비에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경기를 운영할 텐데 셀타의 역습에 수비 라인이 균열될 수 있다. 아스파스와 라르센이 기회를 해결할 셀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PS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지난 라운드에서 랑스를 잡고 3위로 올라섰다. 판독에 의한 골 취소와 발로군의 페널티킥 실패 등이 겹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미나미노가 종료 직전 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툴루즈전 패배의 충격을 벗어났고 이제 파리 추격에 나선다. 여전히 부상자 이슈가 있고 수비진의 실점도 늘었지만 공격진의 화력은 확실하다. 파리는 렌 상대로 나선 홈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던 경기였는데 인저리 타임에 하무스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이후 이적이 유력한 음바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를 빠르게 교체하며 공격 전개는 뻑뻑했다. 이강인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 점도 아쉽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라이벌 상대로는 풀타임 출전이 유력하다. 콜로 무아니와 덤벨레 등 프랑스 대표팀 동료들과 스리톱으로 나설 음바페가 경기 내내 수비가 약한 모나코를 두들길 파리가 중요한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